안녕하세요. 공연예술 창작산시 홍보를 맡고 있는 아이디어의 임귀연입니다. 벌써 올해 4번째 창작산시 홍보 간담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2월 중순 개막을 앞두고 있는 5작품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기자님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공연예술 창작산시 공연 현황에 대해서 공연 창작산시 총괄을 맡고 계신 박성은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 운영팀의 박성은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기자간담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4번째 자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선정된 27개 작품 중에 14개 작품은 공연이 종료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13개 작품이 공연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연극 3개 작품, 음악 1개 작품, 무용 1개 작품에 대해서 창작자 분들 모시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기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아마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창작산실 사업은 한 약 14개월 정도, 길면 16개월 정도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단체에서 사업 신청하시고 3단계에 걸쳐 심의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본공연까지 오시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장시간이다 보니 다소 힘드실 수도 있고 즐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업이 15주년, 20주년, 30주년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 기자분들과 관계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의 주인공인 창작산시의 작품 창작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자님들이 보시기에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극 테디 데디 런의 서정환 연출님입니다. 네, 다음으로 연극 화전의 김승철 연출님입니다. 네, 다음으로 연극 이상한 나라의 사라의 최치연 연출님입니다. 네, 음악 인 앤 어라운드 시의 유전종 대표님입니다. 네, 참고로 오늘 참석 예정이셨던 무용 더 라인 오브 옵세션의 정영희 예술가분님께서 갑작스럽게 좀 심한 몸살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순서대로 작품을 만나보실 텐데요. 네, 먼저 순서는 작품별로 짧은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창작진 분들께서 작품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맨 마지막에 한 번에 모아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오는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테디 데디 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은 윤서. 일주일 전 아빠를 만나러 이곳 필리핀에 왔어. 통닭했던 제외도 잠시 다시 떠나기만 남았던 거야. 윤서야, 기억나? 너 어렸을 때 한기분 영화 환상적이었잖아. 우리가 거기 가는 거야? 영영 타는 거야.
엉망이 된 집 안이고요. 서랍도 책상도. 그리고 거실에 우두커니 멈춰선 여자아이. 서로를 보고 몰라 소리를 지르고. 아! 또 누구야? 테디가 있어. 테디? 잘 차려입고 웨딩타를 보는 한국 남자 테디. 마닐라에서 꽤 유명한 모양이야. 미국 가다 그러지 않았어? 비행기가 벼랑이 됐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는 없고 아빠가 돈을 빌렸다고 했어요. 너희 아빠 거리 돈 빌릴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잘 살면 그게 복수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난 지금 좋아. 너랑 우리랑 다 같이 이렇게 사는 거. 그래. 너 가끔 또 떠날 사람 좀 불러라. 너가 좋아해? 네, 독특한 분위기의 영상을 만나보셨는데요.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정환 연출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디 데디 럼 연출 서정환입니다. 우선 이 작품은 포피노라는 사회적 이슈를 극중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이고요. 이야기는 16살 한국아이 윤서와 15살 코피노 니나가 마닐라에서 사라진 아빠를 찾아 떠나며 비밀이 밝혀지는 로드시어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3막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1막은 한국아이 윤서의 시점으로 그 여정을 바라보고 있고요. 2막은 니나의 시점으로 그 여정을 바라보고 있고 3막은 둘의 시점이 교차되고 모아지면서 비밀이 밝혀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이세희 작가가 직접 필리핀에 답사를 가서 답사도 갔다 오고 이 작품을 집필하고 해서 그 필리핀 저희가 여정을 떠나는 필리핀 곳곳에 어떠한 그런 그 장소를 생동감 있게 대사에 다 넣어주셔가지고 생동감 있게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무형 더 라인 오브 옵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연습 모습을 담은 1분 영상이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영희 예술감독님께서 직접 오셔서 좀 소개를 해주셨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작품 소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네, 방금 보셨던 정영희 발레 크리에이티브의 무용 더 라인 오브 옵세션은 본질에서는 강박적으로 탐구했던 몬드리안의 이미지의 영감을 받아 착각된 작품입니다. 고전 발레의 대표 캐릭터인 백조와 요정을 파괴하고 몬드리안의 성과 공간으로 표현되는 움직임과 영상을 통해서 가장 발레다운 컨템포러리 발레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진화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좀 발레 본질을 관찰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연극 화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렇지. 중생이 알다니요. 지가 어제 강냉이를 막 치운다고 뭐 자기 좋은 데다 꽂다니까요. 요즘 버스타시에 넣었어요. 하루가 많은 주고. 여보세요. 진지? 제 몸을 막 한시간 걸어보고 요즘 선생님이랑 시작을 딱 뜨겠네. 뭐야? 그 양반 못하는 왜 비비가나? 우리 목에 나가면 한참인데 복잡 터지네. 뭘 기다려 보정을 끼리라자. 대체 그러더니 귀신을 할까 몰라.
얘가 방을 닦아서라도 난이 지키셨다 생각할 테니까 그렇지 며칠만 기다리시오. 혼자 할 일이 아니야. 마을 차원으로 해결할 일이니까니 오늘도 방법을 써오자고. 그러기 좋겠네요. 자, 그럼 싸게들 이 나갈 차게들 자리. 예. 네, 연극 화전의 작가 겸 연출을 맡고 계신 김승철 연출님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전 창작공동체학회에서 발표하는 화전스를 하는 김승철입니다. 화전은 그 역사적 사실로부터 출발한 작품이지만 내용은 모두 연극적 상상력으로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전오륜을 비롯한 7명의 고려 유신들이 조선왕조의 핍박과 회의를 피해서 강원도 정선상 소음산 골짜기까지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신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로 서운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화전민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온 환경도 또 가치관도 다른 유신들과 또 화전민들 두 집단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사건들이 화전의 주된 내용입니다. 인간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늘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 내에서 그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떤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게 되는지 화전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대극장의 그 프로시니어 마치를 화가들의 캔버스로 생각하고 3차원의 구도를 2차원의 평면적 이미지로 콜라주하는 작업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연의 형식적 특징도 관극하는 흥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그 변화하는 시각적 이미지나 또 배우들의 안무화된 움직임을 음악이나 또 음향과 정교하게 합을 맞추기 위해서 7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음악팀이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라이브로 연주를 합니다. 공연의 시청각적 이미지의 앙상블도 주목할 만한 광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습실에 매일 40여 명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꼭 극장에 오셔서 공연을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이상한 나라의 사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그란 소파에 사라와 해석자가 앉아있다. 사라는 헤드폰을 썼다. 원형들과 코러스들이 말한다. 사라는 동그란 소파에 앉아있습니다. 나지고 더 이상 동그란 태양도 없습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았는데 동그란 검은 고양이가 물에 맞아 죽었습니다. 4월 동그란 비가 내립니다. 동그란 헤드폰에서 시면호수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엄마는 교회 집사들과 모여 동그란 하트를 치고 있습니다. 사라는 엄마의 동그란 손을 묻혔다고 생각합니다. 사라는 동그란 눈을 상상합니다. 아이슬란드의 눈과 비마와 동그란 오로라를 상상합니다. 이제 동그란 이 사람의 시류하고 수었는데 하얀색 현자의 신 차량이 도착합니다. 남자 간호사 2명이 동그란 사라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간호사들이 엄마를 집 밖으로 끌어냈어. 네, 어떤 장면인지 호기심을 자아내는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작품의 채치현 연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창작집단 상상 이목의 오늘 연출을 맡고 있는 최치현입니다. 이 작품 이상한 나라의 사라는 제목이 좀 익숙한데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대한 약간 제목적인 차용과 오마주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F20이라고 이걸 조현병을 그 의학적으로 지칭하는 말인데요. 어느 날 주인공 사라 엄마가 조현병이 발발하고 그러고 나서 사라가 사회적인 편견과 무지 속에서 고통받는 성장기 이야기입니다. 이 성장기 이야기를 렉처 퍼포먼스식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정서가 아니라 이성으로 이 조현병과 조현병 환자와 조현병 환자를 좀 가족들의 고통 이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무지와 편견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번에 대학로가 아닌 노련동에서 공연하는 작품입니다.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 동안 노련동에 위치한 플랫폼의 플랫폼 라이브에서 공연되는데요. 네, 음악 장르 인 앤 어라운드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자세한 작품 소개는 뮤지컬 엑스 마키나 윤현종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엑스 마키나의 윤현종입니다. 저희 그룹 뮤지컬 엑스 마키나는 2019년에 저와 리코더 연주자 김규리 그리고 모듈라이센스를 다루는 음악 프로듀서 이호성님이 모여서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경계 없는 소리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실험활동 지원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처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 흐름을 이어가는 이번 공연 In and Around C는 수많은 음악 사이에 현재한 음악적 아름다움의 조각을 찾는 80분간의 공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주자로서 또 연극과 현대무용의 음악 감독으로서 한국 전통음악 그리고 제가 연주하는 클래식이나 유럽의 고음악 아니면은 전자음악, 재즈 이런 여러 음악들을 조금 더 가깝게 깊게 경험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경험하면서 저는 음악이라는 이름 아래에 있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다 나름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들을 한 곳에 모으면 우리가 소리와 음악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의 본질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을 나는 이 소리를 왜 좋게 느끼고 이 멜로디를 왜 아름답게 느끼고 나는 이런 소리가 왜 좋을까? 이런 의문이 저는 있었는데요.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든 공연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평생 자신의 음악을 연주를 해오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이 음악이다, 나의 삶이 이 음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음악인 10분, 저를 포함해서 10명이니까 9분을 모셨습니다. 리코더 전문 연주자, 고음악, 유럽의 고음악을 연주하는 김규리님, 그리고 챈발로를 연주하시는 아렌트 로스펠트님, 바순과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김행민님, 그리고 한국 전통음악에서는 가야금 연주자 추현탁씨, 정가를 부르는 안정화 선생님, 그리고 장구를 주로 연주하시는 김혜수 선생님, 그리고 세계타악을 연주하는 서로종님, 그리고 재즈 기타 연주하시는 안상준님,
그리고 저희 원년 멤버인 이호성님인데요. 이들을 모시고서 저희는 서로의 음악을 듣고 서로의 음악을 배웠고 또 나의 음악 언어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낯선 음악을 처음 만날 때의 그런 감흥들을 새롭게 느껴보기도 했고요. 저희 사이에서 많은 대화와 실제로 말로 하는 대화와 음악적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음악적 결과물 그리고 영상들로 엮어서 만든 다큐멘터리 시어터적 요소가 있는 음악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기본적으로 아주 뛰어난 음악 공연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모신 음악인들은 자기 자리에서 정말로 뛰어난 분들이시고 그분 한 분의 공연만이라도 충분히 아름다운 공연이 될 건데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 되는 음악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생겨난 아름다운 창작 음악들도 연주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공연이 다양성, 음악적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이 만나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장이었고 그것에 대한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과 예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관객분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고요. 영상으로 보신 음악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훨씬 많은 음악과 또 영상과 잘 만들어진 공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작품들에 대한 영상과 간략한 소개들을 만나보셨고요. 이제부터는 자세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작품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 계실까요? 네, 아마도 지금 질문을 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질문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인데요. 창작산실에 선정되시고 나서 아무래도 작품 창작에 많은 밑거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 다양한 도전들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존에 해왔던 작품들과 달리 이번 작품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하신 부분이라든지 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테디 데디런의 서정환 연출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곳을 이동하는 형식으로 많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영화같이 컷이 빨리 넘어가는 형식으로 쓰여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좀 몸으로 표현하는 피지컬 시어터적인 요소를 많이 차용을 해서 그 피지컬 시어터 크리에이티브로 활동하시는 지선 선생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배우분들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런 요소들을 조금 해소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분들이 빠른 그 움직임이나 그런 장면들도 좀 잘 소화할 수 있게 다른 제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연출의 형식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지금 작품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창작 공동체 아르케의 화전은 지금 그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하는데요. 이게 작품이 등장하는 출연인원만 24분이고 거기다가 라이브로 연주하는 분들이 7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 늘 참여해야 되는 분들까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40명이 넘는 인원이 늘 연습실에 모여서 연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워낙에 좀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제작비도 워낙 많이 들어서 사실 그 창작산실 같은 이런 훌륭한 공연 지원 제도가 없으면 저희 같은 개인 극단에서는 제작을 하기가 꽤 버거운 그런 종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창작산실에 선정된 도움을 아주 똑똑히 받으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일반 연극에서는 보기 드문 저희 생각에는 어떤 형식적 시도를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이 작품을 이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 많은 인원이 모여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연극 언어의 실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새롭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극이라는 게. 근데 저희 요번 이상한 나라의 사라를 제작하고 있는 저희 창작집단 상상부목의 새로운 시도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신진 작가 발굴이 아닌가 좀 생각되고요. 저희 집단은 사실 제가 극작가로 더 많은 작품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기 연출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창작산실 시곡 공모가 있었죠. 대본 공모는. 거기서 저희 극단 다루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 우리 그 배우가 등단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상한 나라의 사라로 올해 신작이 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라면 이렇게 새로운 극작가들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 이건 되게 좀 안정적이라는 것, 그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인데요. 이런 소재를 사실은 쉽게 좀 다루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에 대한, 특히 이건 또 조현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조현병 환자를 둔 가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테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정서와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쉽게 접할 수 없어서 이거 좀 많은 좀 공부와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렉처 퍼포먼스인데요. 저희 그 형식이 이런 강의식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 극단에서 한번 새롭게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서가 아니라 배우들의 말을 정서가 아니라 이성으로 관객들이 함께 공유해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드는 것, 이게 좀 도전이고요. 그리고 뭐 창작산실 아까 저기 김슬철 연출에서 얘기를 좀 하셨지만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돼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네, 저희 공연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다양성과 그 포옹, 음악적으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크로스오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저희 내부에서 뭐 연출님과 드라마터그님에게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시대 크로스오버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많이 시도된 것인데 뮤지컬 엑스 마키나 안에서의 크로스오버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새로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뭐 이거였습니다. 저조차도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음악인으로서 아침에 뭐 유명 가수의 세션을 하다가 저녁에 유럽의 바로 그 음악을 연주하다가 다음날에 연극 음악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직업 연주자로서 저도 많은 곳에서 사례비를 받고 연주를 하지만 그 모든 연주에서 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으로서 연주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직업인으로서 연주를 하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제 의견이나 저의 음악을 제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는 순간도 많은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이런 크로스오버, 조금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를 지향하고 긴 호흡을 통해서 서로 낯선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정말 진정성 있게, 진정성이라면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창작실험활동 지원이라는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을 지나고 하면서 저에게는 이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4년 올해 돼서 드디어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한 명 한 명 뛰어나고 바쁘고 자아도 강한 음악인들을 4년이 되는 시간 동안 모아서 그들에게 낯선 걸 요구하고 낯선 음악을 들려주고 하기 위해서는 뮤지컬 엑스 마키나는 어떻게 보면 작은 타이틀 가지고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이라는 브랜드가 있었고 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홍보와 마케팅 등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에 잘 발효된 김치나 장 같은 크로스오버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게 있으신 기자님? 네. 아니, 저는 설명을 하니까 저는 서동원 연출하고 최지원 연출 되는 게 각각 질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노조들이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들리는 노조들이 냈던 연극이라고 하든가 연극 무대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추격진이라든지 김밥까지 어떻게 연극 요소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연극 무대가 너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무대의 연출이나 그게 궁금하고 이상한 나라의 사회 연출 인계는 혹시 수많은 조현병 사건 사고 중에 혹시 그 소재로 삼을 만한 게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성장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 절망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어차피.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조현병이나 뭐나 아직까지 희망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언론도 그렇고. 그래도 이거를 아이템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관객들에게 절망의 희망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테디 데디 런 같은 경우에 그 우드 시어터의 어떤 그 이야기를 많은 장소 변화가 되는 그 이야기를 무대라 극장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제가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봤을 때 진짜 영화처럼 뭐 많은 장소를 이동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관객분들께서 어쨌든 상상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상상력은 더한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가지고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상적인 그 요소를 이용해서 그 스쳐 지나가는 많은 장소들을 각각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그 방식을 택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피지컬 시어터적인 어떠한 그런 요소들을 차용을 해서 배우들로 하여금 그런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변화된 어떤 것들을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적인 상상력을 더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지점으로 계속 연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재가 혹시 주요 어제 사건 사고 보면서 소재가 있는지? 이건 작가 분이 대답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부분들은 작가는 소수자들에 대한 또는 편견과 무지 속에서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가 그런 작품들을 쓰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주변에 서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조현병 환자를 친구로 좀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작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는 사실은 100명 중에 1명꼴로 흔한 질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도자료도 저희가 이제 배포한 것도 있는데, 지하철을 타면 한 칸에 조현병의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1명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흔한 거죠, 사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흔한 건데 저희는 굉장히 여기에서 무지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편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늘이에요. 분명히 그늘이라는 게 그림자 같은 건데 분명히 우리가 있는데 들여다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그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특히 청소년기를 지나보는 17 사라의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그 시절을 겪고 나온 사라가 관객들 앞에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말, 그 시절에는 그 시기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고백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인인데요. 그 편견과 무지 속에서 낙인이 되어 있었던 그런 자신의 성장기의 어떤 특정한 어떤 시기를 표식으로 드러내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시도해야 된다. 이게 뭐 시도가 희망이겠죠. 우리가 용기 있게 시도를 하면 이 흔한 질병이 더 이상 편견과 무지의 그늘 속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희망이면 희망이겠죠. 예.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연합뉴스 강혜란입니다. 그 태기 대비 이런 연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피노라는 이 소재를 왜 사용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산막 구조여서 시점이 바뀐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시점을 각각 쓰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코피노 이야기를 작가님께서 사실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작가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작가님과 이야기 나눴을 때 작가님께 생각하시는 어떤 지점을 통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다라고 해서 이제 코피노 이야기가 됐는데 작가님 필리핀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이 이제 코피노까지 가고 뭐 이런 어떠한 그 작가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코피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선택이 됐긴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작가님의 어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어가지고 요건 작가님의 어떤 께서 해주시면 좋지만 일단 제가 있는 관계로 약간 어쨌든 코피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요거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출님께서 이 코피노를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그 지점은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작가님께서 쓰시고 제가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이 코피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지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 작품을 계속 읽고 하다 보니까 내가 코피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보다 사실 이 코피노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어떠한 사람들이 저는 그 지점으로 시선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코피노라고 하는 그 친구들은 사실 엄밀히 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어떤 남성에 의해서 탄생이 됐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동네에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런 가난한 환경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바라볼까에 대한 시선보다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도 그 코피노를 야기한 사람으로 시선이 우리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준비할 때도 그런 지점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산막의 시점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어쨌든 한 작품 안에서 산막 구조로 시점을 각기 다르게 연출하신 이유가 뭔지. 네, 이거는 어쨌든 작가님께서 쓰시고 제가 좀 동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1막은 이제 윤서가 바라보는 어떤 필리핀에 대한 어떤 그 느낌적인 것들이 많이 쓰여 있는 상황적으로 많이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2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서라고 하는 친구랑 니나가 같이 떠나면서 바라보는 어떤 필리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아빠를 많이 좋아하고 아빠를 갖고 있는 그 윤서를 바라보는 그 니나의 어떤 감정, 그다음 나는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코피노에 대한 어떤 감정들에 대한 같은 곳을 여행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산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그 둘이 남아서 이제 어느 정도 감정이 동일시가 되고 어느 정도 유대감과 연대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밝혀지는 어떤 비밀, 이 비밀을 쫓아 들어가는, 산막으로 쫓아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In and Around 씨의 윤현종 대표님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시어터 형식으로 창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큐멘터리 시어터 형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품 창작 과정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 그런 형태인가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저희 작품이 다큐멘터리 시어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시어터적인 요소를 적용해서 만든 음악 공연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다큐멘터리 시어터는 저와 10년 넘게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장병욱 연출이 주요하게 사용했던 연출 방법입니다. 장병욱 연출의 다큐멘터리 시어터 같은 경우는 주로 훈련된 배우들이 아니라 장병욱 연출이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수집하고 모집한 그런 일반인들을 무대에 올려서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픽션이 아닌 그들의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펼쳐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연출이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저희 공연에서의 다큐멘터리 시어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물론 공통점이라면은 연주자 자신의 일상의 이야기와 또 저희의 연습 과정 중에 있었던 대화들, 서로의 사유들, 저희가 말로 나누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큐멘터리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저희 공연의 프로그램 중간중간을 이어주고 또 공연을 세워주는 뼈대 같은 역할인데요. 제가 그것을 이 공연에 사용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1차적으로 음악 애호가입니다. 저는 음악 감상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제가 초청한 9분의 음악인들은 제가 그분들의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분들이 부르는 정가를 너무 좋아하고 아레테 로스펠트의 챈발로 연주를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팬으로서 모셨는데, 그 음악이 더 좋아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상 또는 그 사람들의 그 음악에 대한 말들, 또 음악이 아닌 그 사람들이 이런 음악을 연주하고 이런 소리를 내게 된 배경을 알게 될 때 감동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들었던 음악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경험했던 이런 감각을 관객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다큐멘터리 시어터적인 요소를 차용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공연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관객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저도 연극 음악 감독으로서 10년 넘게 연극 프로덕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죠. 뭐 관객과 배우와의 거리를 줄인다 하는데, 그것은 이런 단을 없애고 무대를 없애는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를 줄이는 것도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큐멘터리 시어터를 통해서 연주자들의 일상,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듣는다면 관객들도 조금 더 무대 위의 연주자가 아닌 그냥 내 옆에 있는 누구로서 좀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한 기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상한 나라의 사람 창작진분들, 배우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방금 전에 연습실 영상 장면이 굉장히 좀 독특했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인공 사라의 내면 캐릭터라든지 이런 내면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님이나 아니면은 연출님이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배우님이 오셨는데, 아까 여기 화면 네.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셨는데, 네,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이상한 나라의 사라에서 사라 역할 맡은 배우 박세민입니다. 네, 방금
전에 나온 영상의 부분은 공연의 톤과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이 영상의 스타일에 맞게 조금 좀 더 확실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약간 변형된 부분이 조금 있고요. 다만 텍스트는 그대로 똑같은데 이 장면은 사라라는 17살 소녀가 엄마의 발병 사실을 증상은 인지했지만 발병 사실을 알기 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엄마가 병원으로 가는 사건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공연 전체에서 이 극 이야기 전체에서 첫 큰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아직 한창 연습 중이지만 지금 사라라는 인물을 하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조현병 당사자가 아닌 그 당사자 가족으로서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그것을 잘 관찰하고 그런데 그 사건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두 가지의 사라가 사실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는 사라와 그 현재를 통과하고 있는 사라가 교차되면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무대에서 전달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면서 지금은 연습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요. 영상 촬영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각색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좀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서 말하는 동그란 그러잖아요. 그 앞에 이제 2장에서부터 동그라미가 동그란으로 가는데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는 어디서나 시작이 되고 어디서나 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시작이면서 자기가 있는 자리가 끝이에요. 어디가 있더라도 사람이 동그라미 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그게 작가는 그렇게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평등한 세상, 무지와 편견이 없고 자신이 있는 곳이 자기 시작이 있는 곳, 이런 걸 얘기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동그란 나왔고요. 그리고 작가가 되게 시적으로 작품을 좀 쓰셔서 이런 다른 공연의 시곡적인 톤과는 조금 다른 시적인 공연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연극 화전의 김승철 연출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작품이 아까 40명이나 참여하시는 대하 드라마처럼 그렇게 스케일이 큰 작품인데요. 정선아리의 탄생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창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작품 제목처럼 화전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창작을 하신 거잖아요. 이 작품이 오늘날의 그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서 왜 필요했고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서 만드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화전이 출발하게 된 건요. 제가 과천에 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과천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요. 책에서 정선아리랑이 전어른을 비롯한 고려 유신들 7명이 조선 왕조의 회의와 핍박을 피해서 정선 땅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나라를 잃은 서름과 또 집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한시로 쓴 걸 그 지역 토착민들이 흥얼흥얼 구전되어 부르던 가락의 한시를 쉬운 말로 풀어서 그 가락에 얹혀서 부른 게 정선아라리의 유래다. 이런 구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가 이제 화전이라는 작품을 구상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정선에 2번이나 답사를 가고 또 그 당시 지금은 이제 퇴임하셨는데 그 당시 정선 아리랑 박물관 관장님이신 진유선 선생님인가 성함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이제 아리랑
그 학자신데 그분한테 강연도 듣고 그랬는데 제가 책에서 읽은 그 유래는 사실은 그 사연이 있어서 그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 학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설인 유래는 없대요. 그냥 이런저런 유래가 있고 제가 읽은 건 이제 그 여러 가지 유래 중에 하나일 뿐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기대서 그 유래에 기대서 이 화전이라는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 건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 상황이 서로 가치관을 달리하거나 또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거나 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양상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던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제 생각에는 제 판단으로는 이제 공연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 보면 그런 갈등 양상이 훨씬 더 격화되고 심화되고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작품 화전에 등장하는 그 고려 유신들과 화전민들 그야말로 정말로 서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집단이 과연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 어떻게 화합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다가 결국 그런 화합하려는 노력이 끝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했을 때 두 집단 모두에게 얼마나 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관객분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분들이 화전을 보고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지점은 저희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형식적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를테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체파 화가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특징적인 요소들 그걸 무대 위에 옮기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피카소 유명한 작품들 입체파 화가 작품들 그런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있는 사물을 다각도에서 바라본 이미지들을 2차원의 평면에 콜라주하는 작업 뭐 이런 작업을 좀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대극장에서 많은 인원이 등장하면은 이제 대개는 관객들이 그 무대 전체가 그 시선에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객들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이 바라봐야 되는 지점으로 시선을 옮겨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관객들은 객석에 앉아서 힘들지 않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관객들의 시선이 옮아갈 수 있도록 구도의 변화를 줌으로써 관객들의 시선이 그 구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에 필요한 곳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실험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분명하게 확인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간담회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요. 네, 공연 준비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여해주신 참가진분들께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산시 올해의 신작도 어느덧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자간담회는 2월 20일 화요일 똑같이 이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다음 간담회에서도 반짝반짝한 신작들을 발전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담회 후에 추가 인터뷰 취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스텝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주차권 필요하신 기자님들과 공연단체분들께서도 미리 데스크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을 갖고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기자님과 공연단체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카메라 한 번만 정확하게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